집은 골라야 하는데 평택 어디 들어가도 손해볼 것 같은 기분이시죠? 더 떨어져야 해? 거품이다. 말하는 유튜버들 쏟아지고 있고요. 근데 뉴스엔 말도 안 되게 평당 2억짜리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주변 시세 한번 들여다보면 가격은 떨어져 있고 거래는 그닥 안 되는 것 같고 어디든 들어가기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택은 끝났다는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데요.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괜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괜찮은가? 자꾸 생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도 고덕은 청약이 마감이 됐고 지제역은 저점 대비 회복 중이고 브레인시티는 지금도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라고 지방이라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이 시장은요,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못 고르면 망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급지 3곳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안이 이겁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전세가가 너무 낮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물린다. 저도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2025년부터 27년까지 평택에만 약 22,900세대인데요. 즉 23,000세대 가까운 입주가 예정돼 있어요. 동시에 전세가율은 현재 4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율이 40%라는 건 집값이 5억일 때 전세가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억은 전세로 못 메우고 내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전엔 전세로 4억 빼고 1억만 넣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선 들어가기 부담이 크고 자칫 전세가 안 나가면 보증금 돌려줄 걱정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실거주자 입장에선 이렇게 투자자가 빠지는 타이밍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는 전세 끼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전세가율이 낮든 높든 큰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이럴 땐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좀 더 내리거나 옵션이나 조건을 좋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는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다 안 좋다거나 지금이 기회다 같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고덕은 아이 키우기 좋은 실거주 중심지로 바뀔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아직 완성된 도시는 아니고요. 현재는 계획상 수용 인구가 약 14만 6천 명 규모인데 지금은 절반도 안 채워진 상태예요. 즉 지금은 한창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진행 중인 신도시라는 점에서 앞으로 채워질 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고덕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이라 일자리 기반이 탄탄한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덕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착하려는 실거주 수요가 계속 붙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지금은 교통도 불편하고 상권도 아직 아쉽습니다. 고덕 그냥 닭장처럼 아파트만 있는데 아니야. 상가도 없고 교통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요, 신도시는 원래 그래요. 처음엔 다 불편합니다. 대신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시죠. 집만 잔뜩 지어놓고 결국 사람 안 들어오고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저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런 실패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고덕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선 초등학교 정원이 꽉 차서 증설 얘기까지 나오고요. 유치원과 중학교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단순한 근무 수요를 넘어서 가족 단위의 정착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공사만 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직장과 삶의 기반이 동시에 옮겨오고 있는 실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고덕의 차별점입니다. 대신 확실한 건 인프라가 하나씩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고덕엔 국제학교, 행정타운, 에듀타운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한 번 무산됐지만 다시 추진 중이고 행정타운의 핵심인 평택시청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본격화되면 고덕은 그냥 신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많죠. 삼성공장 공사 끝나면 사람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공사는 사실 시작입니다. 기흥 화성도 그렇지만 공장 하나 들으면 관련 협력사, 납품사, 주변 임대 수요까지 붙습니다. 단순한 공사 수요가 아니라 계속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인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공장 증설을 계속 미루면 지역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일대는 고정 수요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인프라를 따라 주거 수요가 안정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덕은 지금보다는 3년 뒤, 5년 뒤를 보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장기 거주할 집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제 역세권은 지금은 좀 썰렁해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이 결국 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횡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점점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괜찮은 곳 어디 없을까? 그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교통입니다. 지제역은요, SRT, GTX-A, GTX-C, 지하철 1호선, 수원발 KTX까지 무려 5개 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실제로 서울 외곽보다 출퇴근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어디까지 출퇴근 가능할까 생각할 때 지제역은 그 범위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거주자도 투자자도 몰려들 가능성이 큰 거죠. 게다가 지제 주변에 브랜드 대단지도 많고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도 꽤 있습니다. 이마트처럼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백화점 같은 큰 상업시설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만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직접 지제역 남쪽에 컴팩트시티 평택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까지 한 번에 개발하는 도시계획인데 이게 진행되면 지금은 조용한 이 지역이 나중엔 평택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 중심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중심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따라오게 됩니다. 판교, 광교, 동탄도 다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교통 중심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중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를 볼 때 교통이 상당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다 가격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서울 외곽에서 새 아파트 사기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출퇴근 편한 지제로 오자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유령 도시다, 아직 살기 불편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나올 때 사실 가장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확실히 변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제 역세권은 지금은 좀 불편해도
아, 그때 들어오길 잘했다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인시티를 한번 볼게요. 브레인시티는 지금 당장 실거주로 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 선점하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짓고 있고 여기에는 앞으로 바꿔놓을 확실한 계획들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카이스트 캠퍼스랑 아주대 병원인데 이거 말고도 주변에 산업단지가 큰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R&D 인력, 의료 종사자, 관련 협력업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주거 수요가 자연스럽게 붙게 되겠죠? 그럼 공터도 많고, 학교도 부족하고, 평택의 끝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게 더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비싸고 고덕 지제는 많이 알려져서 가격이 올랐고 브레인시티는 아직 덜 알려졌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실제로 지금도 브레인시티에선 신축 단지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지 시세 차익보단 장기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차 없으면 못 산다, 학교도 없다, 너무 휑하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외곽이다 얘기가 많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기엔 불편한 동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싸고 덜 알려졌고 근데 확정된 인프라는 크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카이스트랑 아주대병원이 실제로 들어서고 나면 지금의 불편함은 먼저 들어온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브레인시티는 미래가치 보고 가는 동네입니다. 당장 지금보다 몇 년 뒤의 그림이 더 중요하신 분들,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에 분명히 좋아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지제 역세권. 지제는 지금 GTX랑 SRT 같은 광역교통망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집값도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도 들어오고 있고 투자자도 슬슬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거래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2, 3년 안에 회복장에 매도할 타이밍으로 보시는 분들에겐 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써먹기 좋은 동네입니다. 중기 안정성과 가치 상승을 원한다면 고덕 신도시입니다. 고덕은 삼성전자 상주 인력도 많고 아이 키우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국제학교, 행정타운, 에듀타운 같은 인프라도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죠. 실거주자에겐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자산으로 지고 가기 좋은 지역이에요. 장기적인 눈으로 선점하고 싶다면 브레인시티입니다. 여기는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확정된 것만 해도 미래가치가 엄청 크죠. 아직 가격도 낮고 상대적으로 경쟁자도 적어요. 실수요자보단 미래를 보고 미리 들어가려는 분들에게는 맞고요. 특히 돈은 많지 않지만 아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만한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한다면 지제, 안정적인 실거주자라면 고덕, 낮은 진입가로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싶다면 브레인시티가 정답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나중엔 정말 괜찮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바뀌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보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그런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무료 상담 링크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향 같이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